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이 참 예상치 못한 두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CEO. 이 두 사람의 공개 설전으로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준 영향,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분석은 단순히 사건이 이랬다 저랬다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왜 이런 돌발 변수가 터졌는지, 그리고 이게 특히 암호화폐처럼 민감한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더 중요하게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질적인 투자 교훈은 뭘까?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뉴스 그 이면을 봐야죠. 사건 시작은 그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툭 집어서 공개 비판한 거, 뭐 감세 아니니 전기차 보조금이니 하면서요. 꽤 직접적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머스크 CEO 반응도 만만치 않았죠. 트럼프 발언은 거짓이다 이러면서 바로 반박하고 또 과거 선거 결과 들먹이면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심지어는 옛날 발언들 조롱하고 새 정당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시사까지 했죠. 그러면서 서로 위협 수위도 엄청 올라갔어요. 정부 보조금 끊겠다. 아니다. 스페이스X 철수할 수도 있다. 앱스타인 파일 루머. 이런 확인 안 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정말 극단으로 갔죠. 이야, 이런 거의 뭐 개인적인 감정 싸움 같은 게 시장에 바로 충격을 줬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으면서 비트코인이 한 3%, 네, 그 정도 빠졌고요. 이더리움은 7% 넘게 빠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영향받고 특히 테슬라 주가는 진짜 한때 17%까지 급락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네요, 이런 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 이게 특히 선물 시장처럼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이 여파로 선물 시장에서 무려 1.3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1.3조 원 규모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한 계약들이 그냥 손실 처리된 거죠. 1.3조 원이요? 와. 네. 주로 이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그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요. 그 유명 투자자 제임스 윈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청산당하면서 정말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런 사건 보니까 정말 타이밍 맞추려는 단타나 고배율 선물 거래 같은 게 얼마나 취약한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정치적, 개인적 설정까지 예상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자료들이 딱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계속 논란이 있죠. 네, 그 위험성도 이번에 좀 부각이 됐어요.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야 대박이겠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사실상 무한돈 찍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요. 해당 기업 주식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어떤 레버리지 파생 상품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를 거다 이것만 보고 가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극심한 변동성 앞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역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겠죠. 특히 이렇게 거물들 말 한마디에 시장이 막 출렁일 때 그때 정말 당신만의 투자 원칙, 이걸 딱 지키는 평정심,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해지 자산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분명 싸게 살 기회일 수 있는데 그때 막상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 말고도 달러라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국내 주식 같은 거요. 이런 해지 자산을 미리 좀 확보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은 생각보다 금방 쓰게 되거든요. 해지 자산이 있어야만 팔고 살 수가 있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지 자산의 필요성, 정말 공감되네요. 현금은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세 번째 전략으로는 역시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꾸준함, 이게 제시되는데요.
투자는 뭐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니까요. 단기 등락이나 예측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길게 봐서 가치가 있다 싶은 우량 자산, 초우량 코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꾸준히 모아가는 뚝심. 게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장기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장기적인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네 번째로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그런 신호를 좀 인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좀 챙기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극단적 탐욕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럴 때는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현명함.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조언이죠. 무조건 존버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종합해보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개인적 갈등마저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또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해지 자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을 이겨낼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런 대규모 레버리지 전략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쩌면 앞으로 시장은 전통적인 어떤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이런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에 더 크게 좌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가 과연 투자 신념과 전략에는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